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바로 애플의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애플의 공식 보도자료, 컨퍼런스 콜 전문, 그리고 월스트리트 분석 보고서들이 정말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첫째는 화웨이 공세 속에서 과연 중국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는 모두가 AI 전쟁을 벌이는 동안 좀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 한 방이 있느냐.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이네요.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애플이 내놓은 숫자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7의 성적이 처음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분기라서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다 이걸 넘어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애플의 전략 그리고 시장을 향한 메시지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실적부터 보죠. 와, 숫자를 보니 이건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렸네요. 네, 정말 그렇죠. 1분기 매출 1,438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2.84달러, 네, 월가 컨센서스가 매출 1,384억 달러에 EPS 2.67달러였으니까 이건 뭐 가볍게 뛰어넘었다고 하기엔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매출은 예상치보다 거의 5% 가까이, EPS는 6% 넘게 높게 나온 거고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16%, EPS는 무려 19%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와, 기업의 덩치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운 성장률이죠. 매출 EPS 다 좋은데 솔직히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숫자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48.2%요. 아, 네. 아니,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어떻게 이런 마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게 애플의 가장 무서운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46.8%였으니 그것도 훌쩍 뛰어넘었죠. 네. 이 매출 총이익률을 쉽게 설명드리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원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직접 비용을 빼고 얼마가 남느냐는 건데 애플은 482원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와, 동네 빵집이 이 정도 마진을 남기면 정말 대박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그걸 조 단위로,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끈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역시나 아이폰이겠죠? 맞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853억 달러로 작년보다 23%나 급증했어요. 네. 23%나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 CEO가 직접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스태거링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수요가 어디서 터졌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걱정했던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아, 바로 거기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중화권 매출이 2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시장 예상치가 218억 달러였는데 이걸 17%나 초과했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38%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예요. 38%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하지만 이게 아이폰 17 신제품 효과로 잠깐 반짝한 건 아닐까요? 요즘 중국 내 애국 소비 바람도 거세고 화웨이도 부활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건 좀 이른 판단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게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신제품 효과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팀쿡은 중국 도시 지역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개 모델 중에 4개가 아이폰 17 라인업이었다고 밝혔거든요. 와, 더 중요한 건 기기를 바꾸는 기존 아이폰 유저들의 교체 수요와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오는 전환 수요가 모두 기록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이건 단순히 신제품이 예뻐서 사는 걸 넘어서 애플 생태계의 락인 효과,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라는 큰 산 하나를 일단 보기 좋게 넘어섰다는 거군요. 아이폰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었나요?
서비스 부분이 항상 꾸준했잖아요. 꾸준한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도 30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와, 300억 달러.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서비스를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팀쿡이 현재 10억 개 이상의 유료 구독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전 세계에 깔린 25억대 이상의 활성기기가 25억 개의 잠재적인 구독 계약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니까요. 하드웨어 판매로 한 번, 그리고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로 또 한 번 돈을 버는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빈틈없는 실적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발표하면서 팀쿡과 경영진은 미래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줬을지 궁금해지네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음 분기, 즉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가이던스요? 네, 보통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애플은 2분기 매출 성장률을 13%에서 16%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0%였거든요. 10%였는데 13에서 16%를 불렀다고요? 네, 우리는 이 성장세를 이어갈 자신이 있다고 그냥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면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가 또다시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48%에서 49%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와, 요즘 AI 붐 때문에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디램 같은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부품값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률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겁니까? 단순히 프로 모델이 더 팔려서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높은데요. 소비자들이 프로 모델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인식의 설계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인식의 설계요? 예를 들어 이번 AI 신기능은 프로 모델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식의 루머를 시장에 흘려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더 비싼 모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는데 도가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을 넘어서는 거의 심리학의 영역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명 리스크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팀쿡은 현재 첨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폰 공급이 좀 빠듯한 상황, 즉 서플라이 체이스 모드에 있다고 인정했어요. 아,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요가 너무 강해서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기다렸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인트로에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 바로 AI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드디어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왔어요. 아, 구글과의 파트너십? 애플은 구글의 최첨단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올해 더 개인화되고 똑똑해진 시리를 포함한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동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드디어 공식화했군요. 이건 애플이 AI 경쟁에서 자체 개발만 고집하지 않고 잘하는 파트너와 손을 잡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AI 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정이 아니라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인 거죠. 아하, 이 파트너십을 통해 애플은 수십억 대에 달하는 가사기기에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폰 17의 뒤를 이을 새로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대규모 교체 주기를 자극할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시리도 맨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복하는데 이제 좀 똑똑해지겠네요. 네.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된다면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지? 같은 질문에도 근처 맛집 예약까지 한 번에 해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주는 걸 넘어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까지 도와주는 진정한 개인 비서로 진화하는 거죠. 와, 애플은 이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통합된 경험으로 묶어서 사용자들을 생태계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소위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실적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까지 나왔는데 의외로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네, 맞아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다음 날 정규장에서도 0.5%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이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걸까요? 투자자들이 거대한 저울의 양쪽에 호재와 악재를 올려놓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울이요? 네, 한쪽에는 기록적인 아이폰 판매와 중국 시장에서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무거운 추가 놓여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아까 언급했던 첨단 반도체 공급망 제약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비용 압박,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만만치 않은 추가 놓여 있는 겁니다. 아, 양쪽 다 무게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을 거라고 보고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9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99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99달러? 네, 특히 제프리스나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의 우려가 과도했다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애플의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폰 17의 이 강력한 판매 사이클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속성? 네, 일시적인 신제품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구글 제미니와 결합된 AI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될 차기 모델, 아마도 아이폰 18이 되겠죠? 네, 아이폰 18. 이 모델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게 바로 다음 슈퍼사이클의 기폭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마진입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품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의 이 경이로운 48%대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애플은 이번 실적을 통해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의문, 즉 중국 리스크와 AI 전략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았네요. 네, 그렇죠. 아이폰의 건재함과 중국에서의 저력을 증명했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과제는 애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들이죠. 애플이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며 혁신을 이어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경이로운 수익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모든 기기의 표준 기능, 즉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과연 애플은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 전략과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용자를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전략을 바꾸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플의 회계연도 2020년 1분기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